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1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제넥신이에요. 코드 번호는 095709입니다. 자, 제넥신이 상당히 어렵네요. 이 종목 정말 어려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추세가 딱 보이시죠? 추세가 여기 급등 한번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여기서 또 안 빠지는 척 하다가 또 빠졌어요. 또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안 빠지는 척 하다가 여기 돌파를 할지 빠질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코로나 우리 GX19라고 백신인데 이걸 지금 언제 출시를 할 건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못 빠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파이프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GXI7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게 메인 약물입니다. 이게 지금 대장암부터 뭐 교모세포종 3중 음성 유방암 이거는 면역 항암학회에서 최근에 좀 발표를 한 게 어떤 내용이었냐. 자, 이거 우리가 뭐 약물 용량이라든가 뭐 시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확보가 됐다.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거기에서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어느 정도 뭐 효과는 임상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다. 뭐 그리고 교모세포종, 뭐 고위험 피부암, 그리고 뭐 췌장암, 비소세포 폐암, 뭐 여기 비소세포 폐암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뭐 위암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금 여기 다 보시면은 지금 임상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런 임상 진행되고 있는 것들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종목이 메인 종목이긴 하구나. 자, 간염성 질환 예방 백신, 여기 고령 암 생존자, 그리고 림프군 감소증, 자, 그리고 코로나 19 치료법 치료제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홈페이지 오시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GS1882 이거는 뭐 자궁경부암 임상 1, 2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H9 이게 성장 호르몬 중국과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S G8 단장 증후군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GX19 자,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백신 예방 백신인데 1상 1, 2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걸 기다리는 게 뭐 니네 재무 알겠다. 알겠고 일단은 뭐 백신 달라. 3분기 재무가 상당히 뭐 떨어지게 부정적이게 나왔죠. 일단 백신부터 내놔. 백신부터 백신 내놓으면은 일단 주가 다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치료제는 어느 정도 빠지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이 백신 예방 백신이기 때문에 화이자가 백신을 좀 이제 그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중간 결과일 뿐인데 뭐 거의 뭐 시장에서는 최종 결과인 것처럼 내일 모레는 이제 백신이 나오는 것처럼 뭐 엄청나게 선동을 해댔죠. 그래가지고 백신이 우리 제넥신이랑 화이자랑 백신으로 치면은 경쟁사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랑 뭐 노바백스 등등등등등 백신 회사는 제넥신이 백신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백신이 성공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백신이 좀 많이 늘어난다 라고 했을 때 출시된 백신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넥신이 여기에 딱 출시를 했어요. 이때 출시를 한 거랑 이때 출시한 거 그리고 점점점점점점 이때 출시를 한 거 경쟁력이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겠죠. 경쟁력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백신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을 때 백신이 나오면은 시장 수요 처음에야 이제 공급이 조금 부족하니까 수요가 엄청 많고 수요가 100이라 그러면은 공급이 10이고 또 하나 여기 회사가 그렇게 담당하고 또 하나가 나오면은 공급 플러스 10 또 하나가 되면은 플러스 10 점점 나올수록 공급이 80 그리고 100이다 이렇게 되면은 뭐 20에 대한 부분들을 나머지 기업들이 1, 2, 3, 4, 5, 6, 뭐 80까지 8개 기업들이 나머지 20을 가지고 파이 싸움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 제넥신이 백신을 들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쟁사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그래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최근에 좀 이것 때문에 화이자 백신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때 우리가 좀 긍정 21선 돌파를 했다. 돌파를 하려고 한다. 좀 기대해보자 라고 했을 때 화이자 백신 나오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열불나는 상황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GS24, G3, G6, PI 뭐 등등등 이렇게 또 있는데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GXI7이라 해서 치료제랑 GX19라 해서 백신이다 이런 부분들. 자, 근데 지금 실적 부진이 좀 영업 손실, 제가 이전에 좀 3분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매출이랑 흑자랑 좀 수상하게 이상하게 발표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매출은 많이 중국 투자 파트너사의 지분가치 증가로 이익은 좀 증가를 했는데 매출 자체는 매출은 많이 줄었다. 근데 이 파트너사의 지분 가치 증가 때문에 이익이 많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 기사를 통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사들을 관련 이 기사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가 수많은 기사 중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기사만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제넥신 관계사 이단 상장에 따른 영향은, 자, 제넥신이 지금 뭐 그 레졸루트라든가 뭐 등등등등 회사들이 지금 뭐 중국 회사라든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레졸루트는 지금 또 상장이 바이오 벤처 좀 상장 납스닥에 입성을 한 상황이죠. 여기에 대한 지분 가치 증가가 우리 아까 여기서부터 중국 파트너사 지분 가치 증가처럼 좀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오이문텍도 코스닥의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서 예비 심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간의 수령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뭐 코스닥 입성이 뭐 언제 될지 뭐 이달이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 몇 곳 더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또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오이문텍 그리고 뭐 이 두 회사로만 봤을 때 아직 모두 매출이 없는 신약 개발 바이오 회사라는 점은 부담이다. 그리고 중국도 있고 중국은 뭐 지분가치 증가됐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2분기 기준으로 레졸루트 단기 순손실, 네오이민텍도 단기 순손실, 제네신도 3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억 원 매출과 뭐 영업이익 손실을 냈다. 자, 실적에도 안영향을 미친다. 사실 제넥신을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기대감과 우리가 백신 국내 토종 시장을 신약을 우리 백신 국내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토종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애국심이랄까요? 애국심 아니면은 이런 우리 뜨거운 감성 뜨거운 사나이의 의리 뭐 그런 거랄까요? 뭐 하여튼 뭐 기대감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재무는 근데 사실 그게 크게 상관이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크게 고려하는 부분들은 아니죠. 근데 이게 회사인 이상 이게 자선단체가 아니고 자선단체라든가 정부의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그런 회사 뭐 공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고서야 이 회사가 실적이 나야 임상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개발 등록 그리고 위탁 생산을 하려고 하더라도 마일스톤 기술을 수출해가지고 마일스톤을 수령하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실적 즉 돈은 필요하다. 자,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재로 작용을 한다. 물론 상장을 한다면 상장으로 자금 조달 여력이 커지면서 신약 개발에 더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돈은 중요하다. 우리 기대감 뭐 재무 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요. 우리 감성 있게 올라가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해요. 자금 조달의 여력이 커지면서 신약 개발에 더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 투자 DNA 제넥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투자에 대한 유전자. 난 투자를 하는 그런 원투적인 본능은 있단 말이죠. 타범위 출자가 4천억에 육박을 했다. 자, 근데 우리 제넥신을 보니까 실적이 좀 곤란하네요. 곤란하네. 이런 부분들 좀 보면은 타법인 출자액이 4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냥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한 게 돈이 빠져나간 게 다른 법인으로 준 게 투자를 한 게 4천억이 되는 거예요. 자산 규모의 74%에 달하는 와 이거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거. 자, 우리 주식 투자할 때, 한 바구니에 자금을 뭐 다 담지, 계란을 다 담지 말라. 여러 바구니에 뭐 이렇게 담아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계란을 뭐 하나만 담지, 몰빵을 하지 말고, 여러 분산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100만 원이 있으면은, 100만 원 있으면은 이 금액을 다 투자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놔라. 80%는 투자하고 20%는 현금 여력을 가지고 있어라. 약간 그런 그런 식으로 이건 기업 얘네는 기업인데 자산 규모의 74%를 뭐 여기도 부채도 있을 거고 뭐 부동산도 있을 거고 당장 현금화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자산들도 있을 거잖아요. 당장 현금화를 할 수 없는 자산을 제외하고 다 포함해서 전체 자산 규모의 74%. 야, 이거는 뭐 우리 투자자로 치면은 1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90만 원을 투자를 하고 투자를 놓은 상태고 나머지 1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기타 이제 부채 남한테 돈 빌려준 거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 있는 약간 이런 비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 상장한 중국 바이오 벤처 아이맵에서 투자 비중이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게 영업이 이게 중국 법인에서 여기 보시면 중국 파트너사 이게 아이맵입니다. 아이맵인데 지분 가치 증가로 포괄손익이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익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요인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적자폭이 계속 나고 있는 적자를 냈지만 순이익은 118억 원을 달성을 했다. 야, 이런 부분은 좀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자, 뭐 그러니까 뭐 이렇다. 하여튼 뭐 제넥신이 투자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백신에 대한 그 재무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내년 9월에 화이자 넘어서는 백신 완료. 국내 업체론 임상 진입 유일하다. 이건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거는. 임상 결과 연말께 발표를 하고 2, 3, 4 동시에 진행한 후에 하반기에 시작 시 허가를 추진을 하겠다. 코로나 백신 수요는 그때가 돼도 넘쳐날 거다. 한 개 업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약효랑 지속성, 가성비, 그러니까 품질과 가격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넥신 주도로 산학연의 컨소시엄 구성에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GX19 발굴에서 연장류 대상 생성을 확인을 했고 여기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DNA 백신 형태를 띠고 있고 백신 개발 연구비로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좀 시장에서는 좀 작다 금액이 너무 작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상 결과가 중요한 거지. 금액이 뭐 지원을 받는 거 연구 임상 지원 받으면 물론 좋긴 하죠. 연구비로 받긴 하면 좋긴 하는데 이 금액을 얼마나 지원받는 게 떠나서 금액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게 백신이죠. 백신 금액을 뭐 1,000억 원, 1조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백신을 못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다. 실망하고 뭐 그렇게 할 것도 없다. 연내 임상 2상 개시, 내년 상반기 임상 3상 완료, 제발 연내 임상 2상을 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12월까지 임상 개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9월에 시약처 판매 허가 후 백신 시판 예정. 물론 이것들은 3상이 좀 더 완료가 되고 데이터 가시적인 고무적인 그런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런 가정을 해서 자신은 있다. 자신이 됐다. 내년 9월이면은 우리가 개발한 국산 코로나 백신을 갖고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첫 코로나 백신 출시를 위한 임상 작업도 예상 수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뉴스다. 우리 국내 첫 코로나 백신 출시를 위해 임상 작업이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니 일상도 통과를 못하면 그게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상이니까 예상 수순대로 당연히 되겠죠. 되겠죠. 자, 임상 결과는 연말 혹은 내년 초 정식 학회나 논문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발표를 할 거. 가급적이면 빨리 화이자보다 빨리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재무나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임상 결과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산을 투자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적이 흑자가 났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게 매출이 뭐 좀 떨어졌는데 오히려 영업
영업 총 포괄 손익이 증가된 게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중국 파트너사 때문이다. 재무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상대적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상대적으로 중요하진 않고 우리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 기업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백신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임상을 진행한다고 해도 돈을 못 벌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 마일스톤이 있겠죠. 기술 수출이 있는데 임상을 만약에 실패를 했어. 기술 수출도 안 돼. 적자가 지속해. 투자 지분만 투자에 대한 그런 자산 가치만 올라가. 임상에 대한 기대감은 빠져. 그렇게 되면은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해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방향성은 결정이 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상당 부분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어갈지 이 추세적인 부분들 어떻게 양상을 좀 보여줄지 돌파하는 흐름을 언제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 이슈 우리 11월 말이나 연말 우리 12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12월부터 1월 달까지 아니면 뭐 11월 말부터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가는 여기 이 부분 이 선 따라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여기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로 쭉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동시효과 상황도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2분에 대한항공 우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3분에는 파밀셀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최고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단타로 빠르게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이렇게 수익 종목과 보유 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료 추천주 파밀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